네, 안녕하세요. 산림 강의를 하고 있는 권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16년도 4회차 산림기능사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인공조림과 비교한 천연갱신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 천연갱신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생산된 목재가 균일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천연갱신의 경우에는 직경이나 수고가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된 목재가 균일하다는 것은 동일하게 심었을 경우, 동일한 수종을 심었을 경우이기 때문에 인공조림에 대한 특징이죠. 그래서 천연갱신의 특징이 아닌 것으로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비벌에 실시하는 주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었는데요. 자, 예비벌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된 경우 일단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 벌채목의 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 준비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보시면 벌채목의 반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벌은 어디까지나 준비 단계 개념이라서 반출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결실의 촉지가 단자는지, 세 번째 부식질의 분해 촉진이 있는데, 갱신 준비를 위해서 지표에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어린 나무 발생이 적합한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벌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종자의 착상이라든지 발화를 용이하게 하는 면에 있어서 예비벌에 부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출용이 관리라든지 준비 개념으로 봤을 때 반출용이는 거의 결과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소나무의 용기묘 생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2번에 보시면은 겨울에는 생장을 하지 않으므로 관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겨울에도 용기묘 같은 경우는 관리를 위해서 내부 시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분 공급, 그리고 배수, 뿌리 썩음 이런 게 단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관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사실 좀 잘못되었습니다. 관수를 해주도록 해야겠죠. 자, 그 다음 묘포지 선정 요건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었습니다. 자, 선정 요건이에요. 근데 4번을 보시면 토지의 물리적 성질보다 화학적 성질을 중요하므로 매우 비옥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도하게 화학적 성질이 좋거나 비옥한 곳은 오히려 적당한 곳이 더 양호하고 물리적 성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화학적 성질이 더 중요하고 더 비옥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양분 공급으로 도장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리가 다소 먼 것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가가 성숙한 후에 10년 이상이나 모수에 부착되어 있어 종자의 발화력이 상실되지 않고 산불이 나면 인편이 열리는 수종. 자, 이것도 은행식 문제로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4번에 있는 방크스 소나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방크스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종자 부분이 잘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가 자체가 오랜 시간 모수에 붙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고온 처리를 통해서 종자를 얻기도 하는데요. 자연적으로 얻으려면 산불과 같은 조건이 아닌 이상은 인편이 열리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개화한 다음에 결실하는 수종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개화 결실에 관련된 거고 시기에 관련된 거죠. 다음에 되는 거 1번에 있는 소나무나 자작나무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개화 결실에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해마다 결실, 경년 결실, 5년 이상, 저는 이렇게 세 개를 보통 보고 있어요. 물론 중간에 2, 3년, 3, 4년이 있지만은 기출문제상 출제 빈도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해마다 결실하는 거 혹은 경렬 결실하는 거 아니면 결실 주기가 가장 긴 것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여러분께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화한 다음에 결실하는 거기 때문에 경렬 결실 개념, 그래서 보기 1번 소나무와 자작나무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지치기 방법이 나오는데요. 가지치기 같은 경우 침략수와 화렵수 두 가지를 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 그림을 이용하게 됐는데요. 침략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절단면이 줄기에 평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자른 2번을 골라주면 되겠고요. 화렵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캘러스의 유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흉부루에 가깝게 보통 자른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침엽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평행하게 잘라주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종별 무기양료의 요구도가 적은 것에서 큰 순서로, 즉 양분의 요구도를 물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백합 나무는요, 양분 요구 정도가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나무란지 자작나무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양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력이 약한 곳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 중에선 소나무 가장 약하고 자작나무 약하고요. 그 다음 백합나무가 중간 정도로 차지하고, 자, 그런데 적은 양의 양분을 요구하는 소나무와 자작나무 중에서도 소나무는요, 더 척박한 지역에서 잘 자라고 양분 요구도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3번 소나무가 가장 적고, 그 다음 자작나무도 적긴 한데 상대적으로는 소나무보다 많고, 백합나무는 수종들 중에서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양분 요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종상에서 2년, 판가리상에서 1년, 만 3년생이 된 걸 묻는데요. 자, 처음에 파종상이 2년이라는 거, 첫 스타트가 2년이라는 겁니다. 자, 1, 2, 1, 1. 딱 봐도 그냥 2가 첫 번째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래목의 구비, 조건, 용건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자, 미래목 같은 경우 피합을 받지 않고 병해충이 없고 나무 상태가 좋아야 되고 이런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4번 보시면은 주위 이목보다 월등히 수고가 높을 것이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자, 나무의 수고가 높은 것 가지고 만약에 나무 수고가 높다고 칠게요. 월등히 높아요. 그런데 병해충이 있다면 미래목으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목에 대한 어떤 조건을 따질 때는 수고 쪽보다는 수고는 우선순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합, 어떤 상태, 그리고 갈라진 정도, 병해충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조건으로 따졌을 때는 4번이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